이제 총선 결과 나왔죠? 제가 엊그저께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양도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 문제가 있을 거다. 핑크한 데가 총선을 압승하면. 그런데 지금은 여당이 압승했죠. 그래서 집값 안정화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나오죠. 여당이 압승했다든가 아니면 거대 야당이 참패했다든가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빠르게 될 것이다. 그 얘기 나오고 있죠. 자, 왜 빨라지느냐? 예전에는 300석으로 증설해서 자 180석을 확보하면은 뭐가 가능하다? 패스트 트랙 단독 추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반대 정당이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안 처리가 빨라지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을 내더라도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불참했었죠. 많이 보이콧 했는데 보이콧 해봐라. 이제 부동산 정책 냈는데 보이콧 하면은 무시하고 진행할 거다. 진행할 수 있을 힘이 생겼다. 함부로 보이콧 못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함부로 보이콧을 못하게 되면은 앞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은 더욱 탄력받아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겠더라.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표도 빨리 나오죠. 왜?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니까 신고기간을. 지표도 빨리 나오니까 정책 발의를 빨리 할 수가 있는데 반영을 빨리 해서 여기에다가 정책을 할 수 있는 재석의 5분의 3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법안 처리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주거복지 확대 속도 낸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 풀어줄까요? 안 풀어주겠죠. 임차인 보호 당연히 강화되겠죠. 지금 냈던 정책들이 뭐예요? 재건축 규제에 관한 거, 분양가 상한제나 큰 거, 또 재초안, 또 안전진단 강화, 뭐 그 다음에 조합원 1주택만 허용하는 거 등등. 재건축 규제 이어질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다는 얘기 없어졌죠. 그 다음에 임차인 보호, 임차인 보호는 임대사업자 의무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전월세 상한제에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해서 종부세 강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공시가격 오르면서 플러스 종부세율 올리고 그 다음에 공정가액 비율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니까 요거 가지고 보유세가 올라가는데 보유세 올라가니까 최대한 임차인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인간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추진해서 막겠다는 거죠. 일단 임대사업자 어느 정도 확보해 놨고 그 다음에 뭐 토지 공개념 전월세 상한제 이런 이야기 하죠. 토지 공개념이 뭐예요? 토지 사유화가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 사유화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짓거리예요? 알박기, 길막기 이런 것들로 가격 띄우잖아요. 많이 벌어 처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유화 해가지고 생기는 것들 많죠. 여기서 뭐 지을 때도 분양가도 뭐 비싸게 짓고 민간택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통해서 뭐 공개념 같은 걸 만들어서 땅값 너무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엔 땅 위에 뭐가 지어지는 건데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산 거지. 그걸 가지고 막 가격 올려가지고 국가에 피해를 줘라 라고 지금 막 토지를 다 사유화 시킨 건 아니죠. 그러니까 땅 장사하지 말아라. 누가 그랬다? 애덤 스미스가. 이 지주들이 이거 땅값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이 애덤 스미스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시장 원리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라고 대표적으로 말하던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땅 가지고 장사하는 지주들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땅 장사 하지 말아라. 땅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네 기생충이니까. 이게 무슨 시장 논리냐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공시가격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4%까지 종부세율이 인상될 것이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300%로 인상한다. 아니 집값은 5천만원 오르던 게 더 뛰어가지고 한 2억 올라도 400% 인상해도 되는데 세금은 왜 안 돼요? 세금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럼 당연히 주택시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보유세 이렇게 늘어난다. 자,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많이 공약했기 때문에 보유세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이야기 낸 의원들 강남갑 표 살려고 하는 거죠. 보유세 많이 나올 때 강남병
서초갑, 서초을, 송파갑, 송파을, 양천, 목동에 있는 양천, 그 다음에 용산, 그 다음에 분당, 이런 데서 이야기했죠. 하겠다, 여당에서도. 이런 의견을 내는 인간들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양천갑이랑 분당을 빼고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다. 여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강하게 외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다 떨어졌으니까. 자, 거기다가 뭐 얘기하는 거는 1주택자와 세입자 동시보호 임대료 규제해서 임대료를 규제해라. 이게 다주택자만 규제를 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1주택자다 하더라도 강남 같은 경우 보유세 높아서 강남에 못 살 사람들이 강남에 들어가는 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가격에. 고가주택은 사회적으로 주택가치가 형성된 것을 누린다. 거기에 학교 넣어주고 관공서 넣어주고 역도 많이 넣어주고 막 학군 만들어주고 국가에서 이런 인프라를 줬으니까 그거 이용해 먹고 집값 쳐 올린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보유세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 애초 취지 봐도 1주택자는 열애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유세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럼 보유세를 내려야죠. 보유세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집값을 내려서. 부담스러울 정도의 보유세가 나올 정도로 집값이 올랐으면은 집값을 내려서 보유세를 내려야죠. 왜 저기 종부세율을 조정해서 보유세를 내리도록 만들어요? 집값을 내려야지. 그게 원천적인 해결책이죠. 그런데 집값은 내리긴 싫고 보유세는 더 많이 내기 싫으니까 찡찡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과는 핑크핑크한 데서 다 먹었죠. 그렇게 열심히 뽑았지만 원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특히 고가 1주택 같은 경우는 보유세 열애에 해당해주면 안 되죠. 진짜로 저가주택에 살면서 소득 한 푼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올 그 건덕지도 뭐 연금밖에 없고 그래서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만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종로에서 이야기했듯이. 근데 고가 1주택 같은 경우 보유세 부담스럽고 나는 은퇴해서 돈 벌 나이가 아니야. 그럼 주택연금 하세요. 주택연금. 왜 보유세를 깎아달라고 그래요? 집값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자, 공급대책 어느 쪽으로 가요? 3기 신도시. 경기 고양에서도 창릉 신도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여당이 승기 잡았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탄력 받을 것이다. 철회하겠다 라고 지금 그때 일산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왔어. 데모도 하고. 근데 권산현 출신의 그 의원이 낙선했다. 무슨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잠깐 집값 떨어지는 거 싫은 건 투기꾼들 뿐이죠. 인프라가 생기는데 거기 가운데에 창릉이 딱 들어오면서 교통망이 생기면서 실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인프라가 생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었더라. 근데 왜 반대한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투기꾼들이 팔고 빠져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1주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품이 쌓였을 경우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해야 돼요? 보유세가 안 올라가는데? 나 거기 계속 살면서? 내가 지금 팔 때가 아닌데 집값 오르는 거는 환영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민심으로 드러났더라. 그죠? 3기 신도시 정상 추진되면은 서울의 인구가 많이 분산되면서 서울 수요를 줄이면서 가격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거의 다가왔죠. 3기 신도시가 생겨서 1기 신도시 멸실 수요를 받아줘야지 서울이나 인근으로 가격이 폭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주거복지 확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계약갱 신청권권, 전월세 상한제. 뭐해라? 임차인 권리 보호해라. 그 다음에 채권 입찰제. 채권 입찰제는 안 할 것 같은데 왜 자꾸 껴넣는지 모르겠네요. 채권 입찰제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채권 입찰제라는 게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게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채권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 다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계속 분양이 나오더라. 이 정도 가격으로 계속 분양이 나오더라. 그러면 얘 가격이 결국 떨어져서 이쯤에다가 맞추는 게 핵심이죠. 근데 채권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가격을 형성해 버리면 이 하락시키는 효과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채권 입찰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자꾸 은근슬쩍 껴놨는데 이게 언론 어디야 이씨. 이거 은근슬쩍 껴놨는데 이건 되면 안 되죠. 저기 전세금 1억 6천 날렸습니다. 저희 예전에 영상 올렸던 거 전세금 날렸습니다 한 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 저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내가 오늘 신청하면은 언제 적용된다? 2길 0시. 그리고
근저당은 즉시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세입자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느냐. 근저당 없는 건물이에요. 10억짜리 건물인데 여기다가 저기 전세를 한 8억 주고 전세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이 16일날 8억 주고 계약을 했어요. 16일날 14시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저기 해놨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게 아직 등재되기 전에 16시에 근저당을 4억을 받았더라. 그러면은 얘는 언제 적용되느냐? 16일 16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17일 0시. 그러면 누가 선순위예요? 얘가 선순위죠.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선순위다. 그럼 얘가 경매에 나갔을 때 근저당 4억 벌고 경매 나가서 8억에 팔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세입자는 8억을 받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근저당 4억 먼저 떼고 4억밖에 못 받더라.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더라. 이거를 이용하는 집주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허점을 막겠다 라고 나온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법이죠. 이거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절대 다음에 찍어주면 안 됩니다. 당을 떠나서. 자, 주거복지 확대. 재건축 재개발로 막 차익 올리는 거를 막겠다. 막 추진해서 차익 올리는 걸 막겠다. 멸시 생기는 걸 막겠다. 대신에 뭐 하겠다? 청년주택, 신혼주택 이런 거 공급하겠다. 다만 조금 더 크게, 특히 신혼 이런 거는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집 없는 사람들,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한테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늘리려면 그래도 최소 7사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은 있거든요. 자, 우선 공급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언제부터? 내일부터. 이거 해야 되죠. 이번에 과천에 뭔 일 생겼었어요. 전세가가 급등했죠. 뭐 노리고? 지식정보타운 노리고. 전세가가 급등했는데 요거 딱 한다는 이야기 나오자마자 전세가가 뚝 떨어졌다. 매매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죠. 왜? 이거 노린 인간들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살지도 않던 사람들이 분양 하나 보고서, 이것도 로또라고 시세 차익 보고 들어온 인간들도 꽤 많을 것 같잖아요. 살지도 않을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 로또 노리는 투기꾼들이 유입되지 않고 실제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주거 보장이 되도록 공공택지에 공급을 하는 건데 이직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늘린 거죠.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투기과열지구 주택 당첨자는 분양가 상한제 했을 때 10년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간 재당첨 제한한다. 당첨했는데 막 딴 데 또 하고, 그 다음에 뭐 공급질서 교란행위자, 알선자 이런 거 한 인간들은 적발되면서 10년 동안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청약 통장을 뭐 사고 판다든가 불법 전매? 이런 것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미리 뭐 해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을 거 사가지고 차익 남기려고 불법 전매 암암리에 하고, 이런 것들 걸리면 다 10년 동안 청약 신청 제한하겠다 이 얘기죠. 왜? 말한 게 뭐예요? 정부에서 말한 거, 청약시장에 투기꾼들 들어오지 마라. 지금 집 사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결국에는 집 사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특히 2009-13 이후에. 그런데 샀죠. 지금 어때요? 돈 벌었어요 그 사람들? 은행이 돈 벌었죠. 그 사람들은 팔 때 떨어진 가격으로 팔고 은행에다 대출이자만 갚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뭔 짓 해요? 이런 거 정부에서 좀 강화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장 전입할까?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데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주는 걸 찾는다. 서울에. 왜? 그 분양가 상한제 받으려고. 살지도 않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받으려고. 요거 차익 남겨 먹으려고 비거주 전입신고를 찾는다. 월 15만원씩. 검색해봤더니 3개월 동안 등록한 게시글이 총 205건. 지난해 450건이었는데 벌써 반이다. 3개월인데. 뭔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 청약 받으려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뭐 25만원 받는데 15만원 받는다. 쓸 게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홍보하고 연 15만원에 비거주 해드립니다. 저 방은 그대로 남고 15만원 받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면서 이 인간들은 청약 자격을 획득하는 거고, 단돈 15만원으로. 그러니까 고시원들을 족쳐야 돼요. 이런 고시원들은 다 족쳐야 돼요. 전입 신고할 때 뭐 사유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들어가든가 해야지. 결국
지금 보면은 여기 순이동 인구수 보면 어때요? 갑자기 늘었죠. 아니 서울 집값 비싸다고 인구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의 순이동 인구가 늘어버렸네? 이거 뭐예요? 다 이 쉐이킷들이다. 자 이제 뭔 일이 생기느냐, 연 15만원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하냐? 청약 거주 조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2년짜리 전입신고를 찾고 있더라. 1년 월세 계약금 20-30만원 송금 받고, 그렇죠? 돈만 챙기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먹튀도 한다. 받고서 집주인이 연락을 끊는다. 쌤통이죠 이건. 이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놈도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들끼리 잘 싸우는 거 재밌겠죠. 이러고 놀아라. 그리고 둘 다 걸려서 둘 다 한번 좀 같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저기 단백질 풍부한 밥도 좀 먹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거 위장전입 이런 건 있지만 문제는 고시원에 못 들어가 보더라. 이거를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어때요? 불법 청약 당첨 위반 중에서 위장 전입이 1등이다. 이 쉐이크들은 10년간 금지되겠죠. 증거를 좀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핸드폰 동선을 한 번씩 파악한다든가. 자, 그 다음에 분양가상한제 못하겠다고 폐지하겠다고 한 당이 망했죠. 이번에 총선에 진행되겠죠.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에 이렇게 안정됐던 것이 반대가 없으니까 잘 될 것이다. 제 생각에는 원래는 그러지 말았어야 하지만 총선 때문에 3개월 연장한 거죠. 더 연장될까요? 이번에 3개월 연장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질병 때문에 연장한 거니까 모이지 마라. 조합 모이지 마라. 근데 이것들 모였죠. 그럼 더 연장해줄 이유가 있어요? 지들 명분 깎아먹었다. 더 연장할 가능성 없다. 자, 총선 후 부동산 전망. 자, 이런 전망들이 나왔죠. 부동산 시장이 정책 효과보다는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발렸다는 분석을 많이 했다. 전문가들. 왜? 이 전문가들은 8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업종이더라. 그렇죠? 이 부동산 관련 업종, 이권이 달려 있으니까 이권에 따라 행동하겠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본인들도 기조를 알잖아요. 어느 쪽이 더 득세를 할지. 그러니까 미리 밑밥 깔아놓는 거죠. 정책 효과보다는 이것 때문일 거다. 그러니까 정책 효과 별로 못 볼 거다. 아무리 추진하더라도 미리 밑밥 깔아놓는 거죠. 누구예요? 박댕갑. 부동산 전문위원이죠. 이 사람이 예전에 저기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직댕, 함땡진. 지금 아예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있죠. 고땡석. 이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매 추천하는 사람. 지점장. 그 다음에 이땡수. 이분은 계속 떨어진다 그랬죠. 고땡원. 하락한다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죠. 이 와중에도 그렇죠. 이 이상한 손은 실거래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조정 짧을 수도. 두땡규. 뭐예요 이거? 권사년. 저번에 두땡땡. 재건축 지연 공급 부족. 재건축 지연 공급 부족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재건축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멸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공급 부족이 일어났던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기고 있죠. 이 사람들 뭐예요?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돈 좀 빨아보려는 인간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건설사 그 자체죠. 이런 인간들은 아직도 반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자, 재건축 7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라고 했죠. 다주택자 매물 늘 거라고 그랬죠. 이런 경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우길 사람은 계속 우긴다. 재건축 왜 떨어져요? 대출 안 되니까 수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유세 늘어나니까, 다주택자 매물 느는 것도 보유세 늘어나니까,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10년 이상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걸로 매물들 점점 더 쏟아질 것이다. 자, 법 개정 전에 임대 등록, 임대사업자 법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알고 있죠? 일종의 의무화 유도하는 거죠. 안 하고 계속 버티라 그래요. 안 하고 계속 버티면 적발되면서 세금 더 내도록 지금 조치하려고 하고 있죠. 자, 공급이 수요 추가, 공급 부족이죠. 퍽이나 매수 심리 최저다. 저기 그 감정원 지표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매수 심리 위축된 강경한 선고, 하락폭 확대했다. 하락폭 확대했는데 아까 누가 그랬죠? 그 이상한 소가 실거래가 흐름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저는 그분이 저기 그거인 줄 몰랐네요. 집값 정상화가 좋은 흐름이라고 말하는 저희 편인 줄 몰랐네요. 여태까지 계속 욕해서 죄송스러울 정도인데
그렇죠? 나쁘지 않죠? 하락폭 확대되죠? 노도강 2달 새 수천만 원씩 뚝 떨어졌는데 나쁘지 않죠? 보름 새 수용성 1억 뚝 떨어졌다. 나쁘지 않죠? 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집값 정상화를 원하는 사람인가 보죠. 근데 왜 사라 그러지? 광우병이라 그런가요? 자, 매매 가격 변동률 어때요? 전국 반토막 났고, 수도권 반토막 났고 상승률, 그 다음에 지방 유지되는데 서울 강화됐죠. 그 다음에 경기 떨어지고 있고, 늘어났는데 어디가 있어요? 세종도 막 몰린다고 했는데 세종 떨어졌고, 울산 조금 늘어났네요. 울산 요거 장기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대전 이건 뭐 약간의 그 변동 차이죠. 이 정도 차이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다른 데 대부분 확대되고 있더라. 지금 상황 어떻다? 시가가 흐름 나쁘지 않죠? 앞으로 최우선 부동산 시장 최우선 순위로 안정시키겠다. 두 번째, 필요하면 부동산 정책 모두 쓴다. 얘기해놨어요. 모두 쓴다고. 그리고 180석 확보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규제는 앞으로 강화될 것이다. 특히 풍선효과니 바닥 찍었다느니 해서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부동산 규제는 더욱 강하게 들어갈 것이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지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법인하고 신탁 쪽을 좀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임대사업자. 저 임대사업자 혜택을 기한을 줄이고, 913 이전 거 혜택 기한 줄이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 오히려 법인세를 양도세보다 강화하고, 부동산 법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매입하는 거 출처조사 다 해서 환수하고, 신탁 같은 경우는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명의가 개인이 세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채 한 채 신탁에 한 채는 가지고 있고 한 채씩 신탁에 넘겼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그 1주택 취급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더라도 3주택 취급 받았던 것처럼 그거 예전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규제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책 내기 쉬워졌다. 두 번째, 효과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공급 늘어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경매, 공매 쏟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급매도 늘어나겠죠. 결론, 집값 안정화, 집값 정상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